안녕하세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정상덕 이사입니다. 오늘은 자막방송 속기사와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속기 약자를 계속해서 강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막방송 속기사,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막을 뭐 일반 키보드로 친다? 아니면 속기사가 친다? 잘 모르시죠? 밑에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개의 화면이 같이 모아져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방송되는 약 150여 개 채널이 자막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 방송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거냐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흔히 옛날에 농아인 뭐 이런 분들이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종전에는 수화, 요즘은 수어 기본법이 통과돼서 수어라고 하죠. 수어로 진행을 했지만 이 농인하고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난청하고 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어는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한문처럼 뜻문자인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자막 방송은 미국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1970년대부터 미국 자국민을 상대로 캡션 방송이라고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1999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오늘 자막방송 속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자막방송 속기사는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막방송,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TV를 보시면 자막이 이거저거 나오죠. 뉴스에도 나오고 또 예능 프로그램, 뭐 스포츠 게임 중계하는데도 자막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은 일명 오픈 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실감을 강조하기 위한 거나 좀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요점 이런 것을 자막으로 처리해 주는 거지 청각 장애인이 듣기에 알아듣기에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픈 자막과 또 자막 방송은 일명 폐쇄 자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 자막은 여러분들이 익히 이제 비디오라고 옛날에 아시겠지만 비디오의 이제 예화 같은 경우에는 한글 자막으로 처리가 되죠. 그런 것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속기사들이 이 오픈 자막도 가끔가다 진행하는데 이거는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것을 속기로 오픈 자막으로, 왜냐하면 이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오픈 자막 형태로 각 방송사에서 서비스를 해준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그만 사진에는 뭐냐면 아카데미상 시상식이 있어요. 한 뭐 몇 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영어로 다 진행이 되는데 통역을 하잖아요.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아나운서가 어떤 발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잘 듣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자막으로도 처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픈 자막이 속기사가 하는 오픈 자막이 있고 일반적인 오픈 자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속기사가 하는 오픈 자막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북한하고 어떤 대화를 할 때 그런 통역이랄지, 또 이번에 대선 트럼프 대선 같은 경우 통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 자막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폐쇄 자막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럼 폐쇄 자막, 오픈 이런 크로즈 캡션인데 폐쇄 자막은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별도의 장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을 폐쇄 자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이 보는 것도 권리이지만 또 일반인들이 보기에 어떤 자막이 또 막 나오면 화면을 가리기 때문에 또 불편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어떤 편하게 보고 볼 수가 있고,
또 청각 장애인도 또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지 않고 볼 수 있는 이런 폐쇄 자막이라고 있는데, 흔히 이제 TV 주사선 21번을 통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디코더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막 방송 초기에는 별도의 애장 디코더가 어떤 기금 지원을 받아서 청각 장애인들이 무료로 받아가지고 볼 수가 있었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서 뭐 어떤 TV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폐쇄 자막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글씨 크기가 좀 제한되고 좀 그런 불편함이 있죠. 색깔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폐쇄 자막은 청각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폐쇄 자막, 오픈 자막은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속기록 형태가 아닌 그런 형태를 오픈 자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앞으로 쭉 보시면 되겠어요. 이 자막 방송은 일단 이제 속기사가 속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려면 디코더라고 별도의 외장 디코더. 초기에는 1999년도 그때는 LG에서 처음으로 이제 내장된 그런 그 TV를 출시하기도 했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모델이 사진에 나와 있는 모델인데요. 저거를 TV하고 연결하면 그걸 선택해서 폐쇄 자막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청각장애인용 TV라 해서 별도로 보급이 되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각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통해서 신청을 하면 지금도 TV 같은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자막 방송을 이제 폐쇄 자막을 플레이 시켜 놓고 자막이 이렇게 찍혀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자막은 속기사가 실시간으로 속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막 방송이 시작되면서 속기사의 새로운 직업이 또 열리기도 한 거거든요. 이전에는 자막 방송 속기사가 전혀 없었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막 방송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미국은 이제 1970년대에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초창기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TV 수출할 때 그런 디코더가 내장된 그런 부분을 수출했었고, 근데 우리나라가 되면서는 그러한 부분이 한글 자막 방송 별로 안 됐었지만 99년도에 MBC가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자막 방송은 어떤 미국이나 유럽 방식보다는 뭐 달리 우리나라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이런 걸 모토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MBC가 국내 최초로 이렇게 한 거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물론 98년도에 시험 방송을 했었습니다. 보고 또 보고라는 그 일일 드라마를 통해서 한 3개월 정도 자막 방송이 전송이 원활한지, 아니면 정확도가 얼마나 있는지, 또 전송 속도는 괜찮은지, 또 속기사 수급은 괜찮은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약 3개월 정도 시험 방송을 하고 이 정도면 정규 방송을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최초로 MBC가 99년 2월 12일 날 시작이 되게 됐습니다. 그때 시험 방송은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이제 그 비서실장도 대독하고 할 정도로 관심 있는 사항이었죠. 그때는 오픈 자막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자막 방송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 방송이 이런 형태다 해서 1시간 동안 오픈 자막으로도 같이 중계가 됐던 그러한 기념일적인 자막 방송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자막 방송 공급을 하는, 또 청각 장애인에게 많은 지원을 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죠. 화면은 그 당시 그 보고 또 보고인데 그 화면을 자막 방송이 된 거를 구월수가 그 당시 녹화를 안 해놔가지고 구월수가 없어서 캡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MBC에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KBS에서도 이제 그 약간 늦었지만 99년도 3월 1일부터 자막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런 MBC는 최초로 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연 방송을 통해서 했는데 KBS에서는 이걸 그 어떤 시연을 통해서 과연 이런 기준이 통과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죠. 그게 뭐냐면 정확도가 이제 98% 이상이 되는지. 왜냐하면 중간에 그 말이 끊어지거나 또 탈락되거나 또 못 치거나 이러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뉴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토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테스트를 해서 98% 이상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넘으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98% 정도 돼야 되겠다 해서 그런 98% 기준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속기사가 방송을 이렇게 보고 라이브를 보고 그다음에 그걸 속기해서 그것이 방송국의 그 전파로 신호로 가서 또 방송국에서 전파로 일반 가정에 도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자막 방송에서는 흔히 이제 딜레이 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딜레이 타임이 4초 이내다. 보통 이제 2초도 되고 3초도 되는데 이 딜레이 타임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청각 장애인이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A라는 화자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안 나오고 B 화자가 영상에 나올 때 A 화자의 말이 나온다면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뉴스 같은 경우에도 말이 빠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해 주지 않으면 정보 전달력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4초 이내에 하는데 4초는 맥시멈 보통 2초, 3초 이내에 도달해서 청각 장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이미 제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초기에는 거의 방송 나가기 뭐 10분 전에 마스터 테이프라는 것이 와서 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처음에 대본하고는 많이 틀려서 이게 그 흔히 애드립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속기사가 다시 속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실시간 속기하고 어떤 사전 제작이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제작이 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거의 그런 애드립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다시 돌려서 하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이 보기에는 약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미리 사전 제작된 뭐 다큐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제 시간에 보기 때문에 훨씬 몰입도가 높을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속기를 이제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봤었고 이러한 기준이 통과된 협회가 그 당시 한국 스마트 속기 협회에서 시행하는 회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회원사가 중계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자막 방송의 기준은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방송사가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이 자막 방송은 사실 청각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방송이지만 지금은 청각 장애를 넘어서 시각 장애인, 시각 장애인은 이제 어떤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하지만 그런 이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음성으로 변환시켜주는 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어떤 청각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자막 방송이 그런 그 기반한 텍스트가 또 일반 시청 그 어떤 시각 장애인에게 또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그 자막 방송은 국가의 이상을 복지 수준을 한층 높여주는 그런 어떤 기회이기도 하고 특히 자막 방송은 속기사에게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그리고 요즘 언택트 시대에서 상당히 이런 실시간 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속기 일자리가 또는 속기의 어떤 그 새로운 산출물이
전 세계로 바로바로 서비스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방송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전이 좀 복잡하게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제 속기사가 방송을 봐야 되겠죠. 방송을 보고 그다음에 그 시청하면서 속기사가 속기를 합니다. 속기를 해서 이 보통 방송국의 전용선을 통해서 뭐 2, 3초 이내에 보내겠죠. 그러면 다시 방송사에서는 앵커들을 통해서 어떤 일반 가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중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송에는 메인하고 또 백업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은 24시간 또 끊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A가 고장이 나면 바로 B로 전환할 수 있는 메인 백업 시스템이 있고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전기가 나가면 전기를 하는 예비 전력도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뭐 2, 3년 됐습니다만은 KT에서 갑자기 화재 사고로 이 전용선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방송국에 다시 시스템을 해서 방송을 하는 오늘 중단이 좀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런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대비할 수도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채널로 좀 더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이런 딜레이 타임이 4초 이내라 하지만 더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로 주 조정실 옆에 어떤 속기사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중계를 하는 그런 적도 한 약 2, 3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이 거기에 출근하면서 방송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웃기기는 그렇지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PD 수첩에서 뭔가 방송했을 때 일부 교회에서 난입해 가지고 주 조정실을 점거하고 하는 바람에 자막 방송도 일부 중단이 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 방송은 어떤 시대가 발전하면서 또 첨단화되면서 하는데 자막 방송은 기술 수준이 그런 어려움도 딛고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은 상당히 그 외국에서는 이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인력이나 어떤 또 딜레이 타임, 정확도를 높이게 한 방법으로 자막 방송 시스템을 구비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전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막 방송은 이제 속기사가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속기사가 이제 예전에는 4명의 속기사가 투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속기 하는 분이 속기 1, 속기 2가 있었고 또 편집 1, 편집 2가 있었어요. 그래서 속기사 1이 속기하면 거기에 빠진 부분이나 띄어쓰기를 또 편집 1이 했었고 또 그렇게 한 3초 정도 속기하고 그다음에 이 속기사가 또 속기하고 이 편집 속기사가 편집을 해서 정확도가 거의 99.9%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도를 시연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떤 비용의 절감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2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막 방송은 지금 현재 150여 개 채널을 사고 있는데 초창기는 방송사 자체적으로 이제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뉴스 정도, SBS 같은 경우는 뉴스 8시 뉴스 하나 정도만 했었고 다른 데야 5%, 한 15% 어떤 하는 수준의 자막 방송한다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점차 확대가 되면서 방송법에서는 완전히 이제 의무화를 했죠. 그래서 공중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뭐 KBS, MBC 또 지역 방송 이런 건 공중파라 하는데 여기는 지금 100% 하고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 편성이라 해서 그런 채널도 100% 하고 있고요. 뉴스 채널 이런 데도 100%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0%라는 것은 24시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속기사도 24시간 그대로 속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속기사는 4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또 이틀 일하고 이틀 쉬기도 하는 이러한 그 근무 체제를 가지고 24시간 방송에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도 한 70% 하고 있고 또 케이블 방송 같은 경우에도 국회 방송 이런 데도 KTV도 상당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채널이 적은데 이런 데는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막 방송을 어떤 방송이 해야 되는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하는데 평균 한 150여 개 이상 채널은 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속기사도 상당히 몇백 명이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이 또 새로운 사실이고 또 그런 직업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막 방송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누구나가 볼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유선 방송을 해서 그 셋톱박스를 통해서 이제 보죠. 근데 셋톱박스가 자막 방송을 지원을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그게 물론 원가가 좀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얘기를 해야 교체를 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막 방송은 요즘 이제 다음 달에 수능이 있고 뭐 그럴 텐데 이런 그 시험을 보거나 다른 가족이 뭔가 음성이 있으면 좀 방해가 될 때 그러면 뉴스나 또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볼 때 자막 방송을 같이 보면은 훨씬 편합니다. 이해도도 높고요. 설사 그런 일이 없었을 치더라도 이 자막과 또 영상과 음성을 같이 보면 일반인도 훨씬 그 편안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자막 방송을 그런 그 셋톱박스를 여러분들 신경 쓰시면 지금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뉴스인데 뉴스뿐만이 아니라 드라마 뭐 그 요즘 축구 게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대요. 그런 것도 다 자막 방송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막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 자막 방송 속기사가 하는 업무 형태를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자막 방송 이제 속기사 2명이 교대로 이제 3초 3초 이렇게 속기하고 그다음에 3초를 받아서 이렇게 속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화면 한쪽에 이제 각각 속기사 하는 내용이 표기가 되고 또 한쪽에는 다 모아져서 이 내용이 나오면 이것이 그대로 속기로 자막 방송 형태로 일반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이 자막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4시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4시간을 한 사람 속에서 계속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교대도 하는데 또 교대하는데도 한 명이 계속 그 집중해서 속기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5분에서 20분 뭐 이 정도의 교대를 하고 또 지방의회는 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자막 방송은 일반 공무원처럼 원활하게 교대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3초씩 나누어서 여러분들 시소 타보셨죠? 한 사람이 올라오면 한 사람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교대로 3초씩 교대로 속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1시간 정도, 한 프로 정도 끝나면 또 다른 속기사가 또 한 명 교대를 해서 어떤 정확도와 또 딜레이 타임을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자막 방송 속기사가 되시는 것은 이제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시고 협회에서는 자격증 시험이 끝나면 보통 한 달 이내에 연수를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막 방송 또 일반 연수를 해서 자막 방송 속기사로 또 일반 어떤 공기업의 또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 맞춤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한글 맞춤법은 지금 여러분들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인데 약간 애매한 것들이 의외로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애매한 것들이 없어야 특히 속기 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실시간 속기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 움찔거리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한글 맞춤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숨을 쉬듯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다. 자, 먼저 보시면 준말이 있죠. 이제 본말이 있고 준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러기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기러가 이렇게 줄여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음을 탈락시키고 받침을 당겨서 쓰는 그러한 형태가 이제 여기서 준말 형태인데 이제 어제 그저께 이것도 엊그저께 제자의 지읒을 당겨서 엊그저께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기 때도 이렇게 맞춤법에 맞춰서 정확히 기록을 해야 되겠죠. 뭐 어저녁, 어제 저녁 이런 부분 어저녁 해도 이게 어제 저녁 하는 게 아니고 어저녁 받침을 넣어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체험과 조사가 어울려서 줄여진 경우인데 그것은 우리가 속기에서 그것은 초성의 기억만 넣으면 그것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은자는 뒤에 조사 니은만 누르면 그것은이 되는데 준말에 이제 그건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구어체에서 많이 쓰죠. 이제 그것은 이것은 이것은 주로 이제 문어체에서 쓰는 거고. 근데 요즘 이제 속기가 이러한 구어체 형태로 많이 쓰여서 의외로 녹취 속기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좀 쉽지는 않아요. 그 말투가 사투리도 있고 말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한글이 말을 쭉 늘어뜨리면 굉장히 이제 치기가 속기하기 편한데 이 말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모아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직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어떤 말에 이어지면 그 말 어떤 기, 요즘 말기라고 그러죠. 근데 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속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우리 한글에서 이런 줄임말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게 속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별로 없지만 다른 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줄여진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은 이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빠르빠르 파악하시는 게 속기하시기에 좋습니다. 뭐 그것으로 그걸로 나는 난 이렇게 뒤에 어떤 그 받침 모음을 탈락한 어떤 자음을 앞으로 그 당겨서 쓰는 것이 이렇게 줄임말로 많이 쓰입니다. 무엇을 무엇을 무엇이 무엇이 이런 부분. 근데 이제 무엇이 무엇을 하면 속기하기는 사실 준말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 표준말로 본말로 약자나 이런 것에 치기 편한데 녹취록 같은 경우는 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 때문에 정확히 속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음이 어로 끝난 어간에 일단 이제 준대로 적는다는데 가 이런 말이 있으면 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갔다가 아니라 갔다. 갔다 이것은 거의 쓰지 않고 거꾸로 이제 어떤 준말이 표준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죠. 근데 과정은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형태만 아는 거에서 이런 과정을 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지금 뭐 나았다, 낫다. 물론 이게 그 또 의미가 약간 다른 말도 나았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았다 뭐 이런 의미가 더 강하고 낫다는 그냥 어디 갖다 놨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말에 쓰이는 거고 약간은 의미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히 발음의 의도를 아시고 쓰시는 게 좋겠다. 뭐 켰다 이런 말은 거의 안 쓰죠. 켰다 이렇게 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예나 예 뒤에서 어울릴 적에는 준대로 적는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어를 그냥 개 한마디를 하는 거죠. 네어를 네, 배어를 배, 세어를 세. 이것도 어자는 굳이 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동사를 적으면 개었다, 내었다, 배웠다, 세웠다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만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라는 밑에 보시면 하여가 해가 되고 하였다, 했다. 이것은 특히 이제 속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 속기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뒤에 뭐 하나 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시면 속기하기도 편하시고, 이런 부분은 약자나 또 활용형 형태를 잘 이용하시면 또 쉽게 속기를 할 수 있어요. 속기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동사나 형용사, 우리 그 한글에서 어떤 명사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속기하는 게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약자를 활용하시면 훨씬 쉽게 속기가 가능하다는 것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음 오나 우로 끝나는 것도 말을 붙여서 하면 꾸아를 꽈, 이런 걸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고 계시죠. 그래서 꼬았다, 꼬았다, 보아, 봐, 쏘아, 쏴, 두어, 두어,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죠. 거기에 이제 본말과 준말, 꼬았다, 꼬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녹취록 같은 경우에는 말 한 치지대로 적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꼬았다를 이 녹음이 되다 보면 또 꽈다, 이게 그 녹음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뭐 큰 의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꼬았다나 꽈다나 해도 거의 뭐 맞게 하지만, 또 의외로 그런 부분이 또 강조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더 분명히 속기를 해줘야 되겠죠. 또 외나 이런 부분 뒤에 어나 어시 나올 때 어떻게 되는가? 개어, 이것도 쾌, 같이 옆에 붙어주는 거죠. 또 개었다, 겠다, 뭐 되어, 되었다, 됐다. 이런 부분이 의외로 그 정확히 알지 못하면 대가 오이에 대나 아니면 오이 아에 이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명확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워, 이런 부분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이음 뒤에 이제 어가 와가지고 여루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이가 붙으면 이제 여가 된다는, 그래서 가지여를 가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견디어를 견더, 이음이 어마 붙어서 이 중음 형태로 되는 거죠. 수필 속기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약자 원리도 있어요. 컴퓨터 속기에서는 1대1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칙을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어, 다녀, 다니었다, 다녔다, 이런 부분은 본말과 뭐 어떤 준말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속기할 때는 정확히 이게 애매하게 듣고 속기를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원리, 이걸 아시면 속기하기도 편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 여, 오, 이런 경우에 보시면 쌓이다 했을 때 이거를 세다, 그러니까 싸 다음에 이음을 붙여서 애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 펴이다, 패다, 보이다, 배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뭐 쓰이다, 쉬다, 뭐 뜨이다, 띄다,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 오, 우, 으 뒤에 이제 이어가 어울려질 때는 준들을 적는다는데, 이게 이제 쌓이어, 세어, 그 다음에 쌓여, 보이어, 배어, 보이,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적어준다. 다만 이렇게 해도 맞는 거다, 그런 것을 아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보통 배어, 보여,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쓰이죠. 그다음에 쓰이어, 뭐 씨어, 씨어, 이런 부분,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미지에 그 안이 왔을 때 이거를 이제 줄여서도 쓸 수가 있죠. 그랬지 않은, 그랬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같이 붙여주는 거죠. 적지 않은, 적지 않은. 그래서 이음을 빼고 아음을 안을 같이 붙여서 적지 않은, 이런 형태는 일반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히읗이 어간에 그 만났을 때 그대로 적는다는 거. 이거 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안타 해서 안타 티귿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않고 앉지 않든지. 그래서 이 니은 히읗 받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는다. 그 아무렇다 아무렇고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겠죠. 어떻다 어떻고 또 저렇다 저렇고 이런 부분 히읗 받침을 계속 유지해 가면서 그 다음에 어미 형태를 적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자를 줄이는 건데 거북하지, 거북지 이렇게 해도 말 뜻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줄임말이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줄임말이 어떤 기관명을 이렇게 줄이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맞춤법상에서 큰 의미 변화가 없는 것은 이렇게 줄임말 형태로 해준다는 것이 이미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생각하건대, 생각한대 뭐 이런 부분, 못하지 않다, 못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속기할 때는 각각에 달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약자 활용, 활용형 이런 부분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붙임 3에 보시면 부사는 이제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결단코, 결코, 기필코, 무심코 이건 말 나온 대로 적는다는 거죠. 요컨대, 뭐 하여튼 부사 이런 것은 속기에서 이제 자주 쓰기 때문에 약자 형태나 또 약자 형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치는데 부담이 없이 써야 되겠죠. 이런 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되면 또 말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속기에서는 이런 부사 쓰는 게 의외로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이어서 활용 약자 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이루라는 형태를 해서 이게 이제 이루가 하나의 그 활용 어간의 형태가 되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루게, 이루고, 이루기 때문에 이런 약자 형태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앞에서 계속 연결해서 왔기 때문에 이 이루가 뭐냐? 그러면 이응하고 리을하고 우 부분을 가지고 이루라는 그 어간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조사 부분을 종성 부분에서 같이 속기하면 한 번에 한 단어, 한 문장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자, 이루 한번 쳐볼까요? 자, 이응하고 리을하고 우하고 이루. 그다음에 2번 기필코 이루겠습니다. 네, 이루겠습니다. 겠습니다. 예. 자, 이루겠습니다. 씁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쓰겠죠. 3번 언젠가는 이루고 말 거다. 자, 이루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루고가 이응, 리을, 우기 때문에 고자는 종성의 이응, 리을, 기역, 디귿을 4개를 동시에 치면 고가라는 활용 그 조사가 되죠. 그래서 이루고가 한 번에 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째 목표를 이루기. 자, 이루기 보면 이응, 리을, 우하고 기역 4개를 누리는데 2개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기자다. 그래서 이루기 매우 힘들다. 5번 목표는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행복하다. 자, 이루기 때문. 네, 디귿 미음은 때문이죠. 같이 이루하고 연결해서 이루기 때문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소망을
이름으로써. 자, 이름으로서는 로서 이응 리을 시옷 해서 써주면 되겠죠. 행복합니다. 예,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라라는 그 활용 약자인데요. 이라는 이응 리을 아, 아까는 이루는 이응 리을 우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라면 자연적으로 약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또 속기 기본 문자만 정확히 아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우지 않고 이렇게 이해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속기사는 이거를 다 외워서가 아니고 속기 기본 문자에 파생되는 원리를 응용해서 속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속도만큼 이렇게 따라서 신축적으로 속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막 빠르게 친다 그래서 속기사가 아니고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속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기를 뭐 다 새로운 우리가 애국어 배우듯이 애운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간단히 연습을 해보시면, 자, 일하고 그러면 이응 리을 아가고 고자 일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하기 때문, 예, 기 때문, 기 디귿미음, 일하는, 자, 니은은 니은 시읒 디귿 미음 일하는 연결해서, 그 다음에 일하니, 일하니 이거는 이제 이런 부분은 다 구어체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일하며 묘자 일합니까? 자, 이응 리을 아예 비음 니은 시읒 연결해서 하면 자정적으로 나오죠. 일합니다. 자, 문장 연습 가보겠습니다. 1번 떡을 밥이라, 자, 일하죠. 밥이라 생각하고 먹어라. 2번 깊은 강물이라고 이라고 이응 리을 아의 기어 해서 건너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3번 자동차가 고장이라기 때문에 늦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단어를 보시면 이 자동차, 고장 이런 어떤 명사 아니고 나머지는 조사랄지 이렇게 어떤 뒤에 붙는 그 어미의 활용, 동사 이런 부분에 속기의 대부분이 쓰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사는 설령 약자를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뒤에 붙는 말, 조사라든지 어떤 어미의 활용은 굉장히 빨리 끝나고 발음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치 않기 때문에 듣고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듣고 속기를 하려면 빨리 속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그 활용 약자가 굉장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 향기 있는 꽃이라서, 자, 이라서 이응 리을 아 시읒 방 안에 향기가 그윽하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 자, 이러는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러는 어때요? 이응 리을 우를 했었고, 또 이라는 이응 리을 아를 했었고, 이러는 이응 리을 어를 가지고 연결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으로 연습하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러니, 이러니까. 자, 니은 시읒 지읒이 니까니까 같이 연결하면 이러니까 바로 되죠. 그다음에 이러면, 이러면서. 자, 면서 니은 시읒 미음. 이러기 때문, 이러도록. 이렇게 연결했으니까 훨씬 쉬워지고 자연스럽게 그 띄어쓰기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지, 이럴. 자, 여기다 리을 받치면 이제 넣어주는 형태죠. 이럴 때는. 그다음에 이럴 수. 자, 숫자가 이제 불완전 명사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죠. 이럴 때. 자, 이것도 띄어쓰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럽니다. 예. 이렇게. 예. 여기서 이제 개자를 그 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자, 문장 연습 해보시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니 되는 일이 없지요.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보시면 제 이러가 계속 그렇게 그 어려운 형태가 아니죠. 이러면서. 자, 면서 니은 시읒 미음. 이러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러지만. 자, 지만은 지읒 미음이죠. 이러지만 마시고 앉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자, 11번. 이런지 누가 알았겠어요? 자, 이거를 이러라는 거, 이응, 리을, 어라는 거 기본으로 하고 그 변화가 뒤에 조사 연결해서 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굳이 그 애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 교재만 충실하시면 얼마든 쭉쭉 속기를 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기본 교재 낮자, 독타부터 쭉 해서 또 뒤에 나오는 그 조사부터 또 활용 조사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PC로 연습을 하니까 내문서함에 그 파일을 해서 우리가 국가시험이 이제 5분이기 때문에 5분을 자기 속도가 지금 100자다. 그럼 100자로 해서 5분 한 30초, 6분 정도 이렇게 러닝 타임을 맞춰 놓고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시면 금방 속도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아까도 맞춤법 배웠지만 이 속기 약자가 맞춤법에 근거해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정확하게 속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띄어쓰기도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만 여러분들 연습하시면 속도나 또 자격증 취득에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래. 이래는 어때요? 이응, 리을, 애니까 아이를 같이 붙여줬습니다. 이래. 그래서 뭐 이래도 이래, 그다음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한번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이래도, 자, 이래도, 그다음에 이렛,
이래서 이래라 이래. 자, 아이가 이제 해서 이래가 되는 거고, 이래도 이래서는 자, 이랬으면 이래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쭉 되는데 한번 연결해서 문장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도 아니라고 우깁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실 때 속으로 되뇌면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손으로만 속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서 같이 그 문장을 따라 읽으면서 그 머리와 손과 같이 일치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이래라. 자, 라자, 시읒, 이응, 리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지금 이제 이러 쭉 배웠는데 이루 한번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루. 자, 이루는 이응하고 리을하고 그러면 이루가 되죠. 여기서 연결하면 고자를 연결하면 이루고가 되죠. 이루고. 또 이루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 개의 단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라. 지금 이응 리을 아니까 이라고. 이라는 이렇게 조사 연결해서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 자, 이러는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래. 이래도 이래서 이래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그 연결되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러한 원리로 연습을 해 보시는데 문장 연습을 다시 한번 더 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럴까? 이럴 때일수록 잘해야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일어 활용 약자 쭉 배우셨는데 이런 논리로 약자를 계속 연결하시면 스피드 향상에 빠르고 또 정확한 속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막방송 속기사 또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활용 약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본 자판을 가나, 다라, 마바, 사하, 자차, 카타, 파하, 또 고노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연습하시기 전에 10여 회 정도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숫자를 숫자 키가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구력 연습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런 호자리부터 100단위, 그다음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2020년 뭐 이런 연도 단위까지 하셔가지고 연습하시면은 어떤 지구력 연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지금 교재 이제 진도를 이러한 활용 약제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교육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연습을 하실 때는 국가 자격 시험이 5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5분 30초 이상 한 6분 정도의 러닝 타임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들 실제 국가 시험에서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교육속시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다음에 한글 맞춤법, 계속 약자 활용에 대해서 이어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